이번일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목 좋은 구멍가게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았다면 이제는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능력이 될 대규모의 그런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43조 7,200억으로 도정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뒀고 약속드렸던 지금기 동안의 45조 목표는 이 달성이 디스플레이, 금산, 양소발전소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나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가의 석박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5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산업과 아닌 농업구조를 개혁해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는 충남 곳곳에서 도의 직원으로 스마트팜을 창업한 청년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구 최초 선포에 탄소중립이라는 시대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수소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CCU 메가 프로젝트 등 관련 정보 사업을 휩쓸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소나철도 벤처펀드 6천억 조성 등의 성과를 냈고, 내년 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개천을 연합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 곳곳이 함께 성장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에도 전국 공공기관 최초 주 4일제 출근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임신 출산 가구 공공 임대주택 100% 특별 공급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폐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대전 충남 행정통화 시청댐 건설, 석탄 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커다란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임기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매듭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누가 무엇인가 대등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남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권한 이양감은 특별법에 근간이 훼손되지 않게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지경성에 뜻이 있다면 유지경성,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처럼 인사 8기 중요한 마지막까지 흘림없이 나가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가올 배우면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들고 김지영 기자님. 마이크를 좀 더 분리를 하겠어요. 큰 데서 하는데. 정치일보 기자입니다. 들으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재일보 김지연 기자입니다. 원래 충남 수출이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교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시면서 유머하시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그런 부분보다도요. 첫째는 이 기업이 융성해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거든요. 또 그 이유는 기업이 잘 방송한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또 고용장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나라, 제조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업이 좀 유성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저희는 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기업하면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지금 경직 때문에 좀 어려운 대외적인 그런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그런 호감이나 관심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본사를 하면서 눈들 때 노젓는다고 이 기업 일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이런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많이 진출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확대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 통상사무소 같은 경우도 원래 2007년까지 3개밖에 없었는데요. 나는 인도에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인도가 큰 그런 나라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지금 시점에서 왜 인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3대 백국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유럽의 그런 관문이 프랑크푸르트 여기에 그래서 4개를 통상사무소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 작은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를 제가 외국에 나갈 때 아니면 우리 부시선에 나갈 때 그리고 또 외국에 박람회들이 있을 때마다 20개, 30개 회사들 선정을 해서 내보내기 한 28번, 29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올리는 것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만도 한 7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건 7억 달러는 좀 적게 보이지만은 이 개미들이 일본엔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미래의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저는 제 도시하면서 좀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외정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를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어떤 걸 갈망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그러면서에 또 대개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그런 교두보 이런 부분들을 대개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이 교두보로 삼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그런 국제 안보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 이런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은 이런 부분들 또 이용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활용하고 또 그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세일즈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 사는 부분들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라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다. 가장 기본은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 그리고 그렇게 그런 방향 설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그다음 우리의 또 장점, 메리트를 어떻게 소개를 잘할 것이냐, 그다음 또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좀 의미일 것 같고, 저희 충남의 그런 미래는 저는 아주 밝다 이렇게 봅니다. 밝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 산업단지 같은 경우 좀 부족해서 좀 다시 더 늘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충남 미래에 대해서는 좀 밝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 기자님. 네, 뉴스 온라인 천민호입니다. 내년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언제 개청 일정을 보고 있으신지와 초대 신임 청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대략 지금 정무부이사가 답변한 거예요. 상반기인데요. 저희는 1사분기 중에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산업부 사정상 늦어도 2사분기 안에는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수리군의 임장교 기자님. 마이크를 땅땅 드려야죠. 지금 내일이면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태안에서는 그 화력 발전이 그 GRDP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37년도까지 화력의 전체까지 이제 셧다운 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관련해가지고 기금 향후 이제 그 석탄화력 발전 폐지법과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이제 지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마련하는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 파트에서 전환하지 못한다면 관광 파트 부분, 가로니만 해양생태공원이나 안면도와 같은 그런데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제 집중하기를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이제 희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제 계획된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 더 질문해야 되는데 김태현 기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행정통합과 또 스마트팜과 같은 그런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런 그 정치 우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도지사님이 이런 행보에 있어서 이런 정치 자산들을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관 활동을 시작했던 그 김용만 전 위원님과 그리고 JP 그 두 분들한테 그러니까 김종필 그 두 분들한테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양화력 발전 그래서 내일 여기 기후에너지 장관이지 장관도 오고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근데 이 제목이 명예로운 명예로운 퇴임 이런 식으로 인력이 이제 폐지되는 그 부분이 뭘 명예롭기 그냥 그 제목부터 가서 지가 한마디 흘러가면 싫은 소리 좀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준비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끝나서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무슨 이걸 폐지를 하면서 명예로운 이런 얘기를 써야지 지금 그냥 무조건 그런 내용도 없이 향후에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도 없이 하는 것이 명예로워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특별법 냈잖아요. 특별법을 냈는데 이번에는 특별법 되는데 또 이번에 현 정부가 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또 정부에서 안을 좀 또 내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의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어떻냐 이런 또 흐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기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내일 장관하고 좀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려고 앞으로 이제 대체적인 그런 측면은 기금 조성을 저희가 법안에 저희가 10주 정도 그걸 좀 하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석탄 이제 합리화 조치를 하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일환이거든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이 콘도 고부장 같은 것도 짓고 그 얘가 그 이제 보령 같은 경우도 보령에 나이물짜리 고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콘도가 지금 이름을 좀 어디서 봤던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다 석탄 합리화 조치의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한 2주 한 5천억 정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주 정도 쓰게 되면 대한 대체건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뭐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인구 감소를 막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쓰는 그런 비용을 10조 정도 비용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게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갖고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좀 다양하게 뭔가 지역의 경제 밀집비라든가 일자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가져야 된다. 그 속에서 태안 같은 경우는 관광 그런 분야가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저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저는 전력과 저는 물이 저는 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최고의 저는 자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AI 이제 분야로 가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다 전기분야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탄소중 찬수 제로로 가려면 모든 부분들이 다 전기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기는 지금 생산량보다 한 3배 가까이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기 생산량도 늘려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전기 품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전기 품질이 중요하죠. 또 세 번째는 전기가 싸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산 단가에 전기 요금이 높다면 그 가격 경쟁력에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싸야죠. 근데 지금 추진하는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도 전기요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전력과 물이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50%는 우리가 49% 정도 쓰고 51%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이 충남 외에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근데 지금의 전기 생산량을 이 화력발전소를 없애더라도 새로 대체건설을 통해서 저는 전력 생산량을 저는 줄어들지 않게 충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남 래퍼뉴스의 백준석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김용환 J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대학 졸업하고 이분들 보시고 정치를 배웠죠.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또 정치를 배워서 저는 어떻게 보면
JP나 김용환은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막내의 그런 배우 후보가 가능성이 막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그만둘지 아니면 어떨지 미래는 모르겠는데 다만 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있거든. 그래도 큰 인물들 밑에 씨가 수업을 쌓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행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국회에서도 오래 근무하면서 국회를 잘 아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총리실에서 한 5, 6년간 있으면서 총리실이 힘을 없지만 각 부처를 통화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중앙 행정을 그래도 이렇게 경험한 그런 또 제가 이 국회에 떨어지고 충남 부시사를 지방 행정을 제가 정부사에서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중앙 행정, 지방 행정, 국회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행운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미래를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이 행정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더 많이 그래도 알고 또 의사하고 제가 와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이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큰 우리 총선권의 거물들 밑에서 그리고 또 배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국회 투를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자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끝나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래서 빨리 힘센 충당을 만드시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가장 큰 이슈이자 현안 문제라고 하면 다산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그릇스러운 담기 어려운 갈팡질팡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빼고요. 우선 민선 6기 7기에서 덕산우천 개발 문제를 마치 솜사탕처럼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그런 사안들인데 지금 덕산 주민분들은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땅값만 올려놓고 사람 양만 올렸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임기 안에 혹시 개발에 착수라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서산 민항 관련해서 예타 조사 탈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해서 기본적인 기획 중이다 이렇게 써주셔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산 민항은 수요 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시 예타가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 그 의도가 저는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안 따라주는데 공항을 유치를 했어요. 나중에 회기도 못하고 그죠? 강한 이런 메시지를 추구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이건 저는 100%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정치인은 그런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저는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바뀌고 번복될 때에는 그 번복하는 그런 이유와 사유 이런 부분들 같은 정확히 또 솔직하게 알리고 인정하고 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 그래서 지금
이제 금쌀을 팠잖아요. 금쌀을 팠는데 문제는 대전 충남이 통합하면서 특별시로 가면서 그 특별법 안에 다양한 200몇 개의 그런 특례 조항들을 넣는데 그 중에서 크게 얘기를 하면 재정적인 부분하고 재원적인 재원부, 재정이양하고 권한이양이 있어요. 그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이런 이 중에서 양도세 같은 100%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부분 100% 이양을 해라. 법인세 같은 경우 우리한테 걷어간 이런 부분 한 50% 정도를 우리한테 해라.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가 한 대전 충남이 이제 전국에 한 7%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가 부가가치 전국의 청량의 한 5% 정도를 넘겨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권한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중소기업들 관리하고 하는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넘겨라. 공가교육 환경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특별시로 넘겨라. 이런 그런 다양한 그런 권한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가야 된다. 근데 요즘 조금 아쉽고 더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통합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적 이양, 그다음에 권한이양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간과되고 졸속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남은 부분들에서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5급 선택제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법안까지 지금 대전 충남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범 선두적으로 좀 한번 통합을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수성을 좀 인정을 합니다. 순수성을 그리고 순수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지금 이 심의 과정 속에서 추진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좀 변질할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기자분들께서 좀 이 법안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도 좀 보시고 이게 다 우리들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안 내용들도 좀 보시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변절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정적이나 아니면 권한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이양을 해서 제대로 자치권을 좀 부여받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 법안 내용이 좀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감시를 철저한 감시 또 과정 속에서 문제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완성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쭤본 거는 대전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시고